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코너입니다. 반디애노니스 김여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땅 곳곳을 찾아다니며 한반도의 지질과 지형,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홍섭의 한반도 자연사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네, 지질과 지형이라면 한반도라는 땅 자체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북한산, 한탄강,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땅, 바다, 강, 섬의 현재에서 출발해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자연사 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산과 강 등 주변의 자연을 찾아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책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저자는 책머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일대를 현장 답사하는 데 동행해 그곳에서 용암이 강을 따라 흘러오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약 27만 년 전의 흔적이 남은 절벽과 약 4억 년 전의 기반암부터 용암에 뒤덮인 옛 강바닥의 자갈층, 그리고 최근에 쌓인 지층까지 자연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기록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놀랬던 건 이곳이 이미 대학 시절 여러 차례 MT를 왔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아는 눈에만 자연의 속살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독자들이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한반도, 산, 바다, 강, 주요 지형과 지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그 땅 위에서 생존했던 공룡 등 생명의 흔적을 따라가 본 후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질 명소들을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을 좀 보니까 일부는 우리 땅의 뼈대와 근본에 관한 이 내용이 담겨져 있군요. 네, 우선은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구가 몇 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이 판과 판이 충돌하고 비껴가면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산맥이 형성되면서 대륙과 바다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요. 네, 말씀하신 게 판 구조론이죠. 학창 시절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지구는 안쪽에서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 등 양파와 같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각과 멘틀의 상층부가 암권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판 등 7개의 큰 땅 조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밑으로는 온도가 1800도에 이르는 압력이 높은 연약권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단단한 암석이 녹아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판의 움직임은 이 연약권 위에 올라탄 암권이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로 인해 흔들리거나 또 미끄러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반구와 적도 부근에 있던 땅덩어리들이 북상하여 형성된 것이고요. 네, 하지만 한반도 형성 이후에도 판의 이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 한반도를 탄생시킨 초대륙의 해체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유라시아의 동쪽 끝자락은 동남쪽으로, 인도 호주판은 북쪽으로, 그리고 태평양판은 일본 쪽으로 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1300만 년 뒤에는 한반도에 또다시 크나큰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구 그리고 한반도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게 분명한 것 같네요. 네. 땅속의 온도와 압력이 변하고 그 속에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상승해 굳는가 하면 땅덩어리가 융기하거나 가라앉으면서 산과 강, 섬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현재의 북한산과 백두산,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그리고 김삿갓 계곡과 한탄강 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한반도에 생명이 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아시다시피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2부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최초로 광합성을 해 지구의 생물이 쓸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 남조세균입니다. 이 남조세균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 구조물을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10억 년 전에 원생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인천의 소청도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태백산 분지에는 5억 년 전에 삼엽중 화석이,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에는 1억 년 전 다양한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고요. 전남 여수에는 멸종을 앞둔 공룡의 최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발자국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지질 명소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3부에서는 5억에서 10억 년 세월의 흔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백령도와 세계 최대의 돌이 흐르는 대구 비슬산의 돌강, 화강암 돔의 보고인 불암산, 소금이 깎고 모래가 키운 구럽도, 10에서 18m 오각 육각 기둥이 40여 미터로 늘어서 있는 무등산 주상절리대, 퇴저층 교과서라고 불리는 격포리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 독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한반도의 곳곳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책을 통해서 접한 내용을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반질루니스 김현선 씨와 함께 책 한반도 자연사 기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